저는 이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낙찰을 받으면 이익이 확정되는 거고, 낙찰을 받지 못하면 본전은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한두 달, 두 달 안에 마스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재테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초보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걸어왔던 길을 놓고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씩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주특기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 주특기가 있고 없고 차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걸어왔던 길을 놓고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재테크 초보였을 때는 일단 저는 목표는 무조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버는 그게 목표였었고,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거는 주식, 환율, 그 다음에 채권. 요즘 뭐 채권 시장도 막 난리죠. 이 채권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투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한국저축은행 채권도 제가 사서 투자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서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부동산은 정말 큰 돈이 필요하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밀어놓고 처음에는 했던 게 이겁니다. 간접 펀드. 1000만 원 모아서 제가 ELS, 그 다음에 우리 신한은행에서 나왔던 ETF,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나왔던 것도 제가 다 했었어요. 그때는 은행 금리가 5%대였는데 이거는 8.5% 확정을 주는 거였나? 제가 ELS, ETF 이런 거 다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1000만 원씩 예치를 했었어요. 1000만 원씩. 은행에 안 놔두고 돈을 좀 더 벌겠다고. 자, 1000만 원에 8.5% 확정 수익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8.5%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16.5%인가 떼고서 받으니까 60만 원대. ETF나 ELS, 자, 이 부분이 손실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이 8.5%가 아니라 원금 손실을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슴을, 이 만기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가슴 졸이면서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기다렸는데 손에 쥐는 돈이 60만 원밖에 안 돼.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주식을 했습니다. 주식을 제가 처음에 한 400만 원으로 했어요. 400만 원. 그래서 뭐 LG화학이랑 이 몇 가지 주식을 담았는데, 야, 이 주식표를 보니까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야, 이게 정말 주식 시장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나? 그것도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20대에 400만 원은 되게 큰 돈이었어요. 이게 여기서 돈 버는 게 400에서 뭐 600 벌었다 하더라도 결과로는 만약에 200을 벌었다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주식 시세표를 확인을 해야 되고, 하루는 기분이 좋았다가 하루는 기분이 안 좋았다가, 야, 이게 사람 할 짓인가? 어쨌든 제가 지금 이것까지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ETF, ELS 그래봤자 몇십만 원 더 버는 건데, 야,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재테크가 이렇게 쉽지 않고 이렇게 힘든 건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적었지만 이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회의감을.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책, 막 신문, 자, 이런 걸 보면서 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심리적인 부분은 되게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걸 계속 공부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했어요. 어쨌든 제가 이거는 이런 고뇌를 했다는 거, 그리고 경제에 관한 이 서적들을 되게 많이 읽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원금 보장이 되는 재테크? 저는 이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정말 힘들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저는 돈을 잃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 주식 잠깐 오르내림도 싫었고 1년 동안 펀드가 만기되는 거에 대한 이런 가슴 졸임도 싫었어요. 자, 그런데 원금이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가장 매력적이었고, 경매라는 거를 내가 써낸 가격에서 이익이 낸 가격으로 써내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면 이익이 확정되는 거고, 낙찰을 받지 못하면 본전은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하면 저는 이 부동산 경매 공부한 거를 꼽았습니다. 이게 가장 주춧돌이 돼서 그 다음 돌, 그런데 가장 제 인생의 재테크에 주축이 됐던 거는 바로 경매다. 경매로 바로 가기 전에 실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경매를 한다고 하면, 경매? 이거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 법원에서. 야, 이 법의 담장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거를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는 정말 담장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경매 공부 마스터하는 게
저는 뭐 단언컨대 쉽다. 거의 뭐 한두 달 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속성으로 한다고 하면 며칠 만에 끝내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싫고, 배우는 거는 며칠 만에 배울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내가 권리 분석한 게 확실하다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두 달, 두 달 안에 마스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나 웬만한 거 기본적인 걸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지식을 갖추는 거는 한두 달에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아니 대학교에서 직업 하나를 갖추기 위해서 학창시절 공부하고 뭐 4년 공부하는데 경매 공부가 그거에 비하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다른 분의 성공담이 이게 거의 나의 성공담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경매 공부 마스터도 쉽다고 하는 거는 다른 전공, 다른 직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수익을 갖는 거잖아요. 그것도 노동 수익이니까. 자, 그런 수익을 갖기 위한 것 중에는 그래도 되게 심플한 공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매 공부하는 거 제가 블로그에도 적어놨지만 똑같아요. 그냥 성공담, 다른 사람의 간접 경험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거를 내 거로 만드는 과정만 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책 읽기 전에 간접 경험, 여기는 행크 카페에 있잖아요. 행크 카페나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는 거 글들로 다른 분들의 성공담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다른 분들, 내가 정말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분들, 직장인 분들의 성공담을 읽어보면 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이 단계로 책 읽기. 책도 처음에 그냥 어떤 사람이 누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경매란 무엇인지 그냥 한번 훑어보는 책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싱글밤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그 다음에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 법이 되게 높다고 하는데 권리 분석이 이렇게 쉬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권리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지 만들었거든요. 권리 분석하는 거는 간단한 원리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그 원리로 다 돈 버는 건 아니잖아. 자, 어떻게 조금 더 차별화를 해서 돈을 버는데,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가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기를 하고 내가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고, 모의 입찰 원래 겁나잖아요. 이게 경매라고 하는 거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수능도 모의고사 보잖아요. 예. 그것처럼 경매도 항상 모의 입찰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 나가고 해서 한 사이클만 돌아보면, 이렇게 하면 나도 이제 경매 투자가 가능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의 입찰은 그냥 경매 진행되는 물건을 한번 뽑아보고 내가 권리 분석도 해보고 시세 조사도 해보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요즘에 어플, 네이버 부동산에 시세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아, 지금 최저가가 얼만데 나는 한 5천만 원 저렴하게 아니면 1억 저렴하게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 써서 그냥 내가 가상으로 입찰표를 제출하고 있는 거고, 결과를 딱 보면서 아, 내가 적어낸 가격과 지금의 낙찰된 가격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게 근접해 가면 내가 지금 감각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면 정말 리얼하게 내가 실제로 입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본다고 하면, 처음에는 집에서 적어보지만 나중에는 법원에 가서 정말 제출을 해보세요. 제출을 해보고 돈만 안 넣어보고 정말 그렇게 느껴보면, 그러니까 모의로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실전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힘들었던 재테크 얘기도 했는데, 경매를 하고 나서는 너무 마음이 편해요. 경매하고 나서 아유, 뭐 불황이든 상승장이든 이거 하나 아니까 한번 배워두면 우리 그냥 유행 타지 않고 평생 쓸 수 있는 게 되게 좋잖아요. 저는 경매가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 불황의 시기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불황과 경매, 왜 지금 경매를 알고 있으면 좋은지. 3억짜리가 2억 떨어졌다고 하면 이 매물이 3억, 2.7억, 2.5억, 2.3억, 2억 이렇게 매물의 위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초급매라고 하면 여기서 뭐 한 2억 3천에서 2억 5천을 그냥 초급매라고 하고, 만약에 지금 이게 떨어진 가격으로 친다 하면 이게 뭐 급매라고 하면, 초급매라고 하면 2억은 바로 초초급매라고 해서 경매로 산 사람은 2억에도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초급매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시기, 하락장이 아니에요. 이 하락장이 아니었을 때는 시세가 100%라고 하면 이 100% 시세짜리를 경매로 한 80에서 90%에 사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런데 불황의 시기에는 시세가 100이 아니라 시세가 100에서 80이 간다고 하면 경매로 한 6, 70에 사서 매도하는 거를 전략을 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매를 80에 사서 100%에 사는 전략을 보통의
했다고 하면 이때는 60에 사서 80에 파는 이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만 경매를 하는 사람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메커니즘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세가 100이면 80%,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자, 이만큼의 구간을 안전 마진 구간이라고 해서 자,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은 100%에 샀던 사람보다 이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이 가격대 내에서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확실한 것, 지식이 어설프면 안 돼요. 지식을 좀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조언드린 대로 책을 보셔도 지식이 좀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이 확실한 지식으로 지금은 불황이라는 심리적 위축만으로도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내가 하나의 허들, 남들이 좀 꺼려하는 그 하나의 허들을 또 넘을 수 있다고 하면 경쟁이 덜하고 수익은 더 높일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매는 노력한 만큼 수익을 주는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내가 지식을 쌓는 것만큼 수익을 주는 것 같아요. 모든 부동산이 그러하지만, 그래서 제가 1+1+1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경매 기본을 배우고 권리 분석, 지역별, 물건 종별 이렇게 한 가지씩 내가 지식을 더해 갈수록 나의 경쟁은 덜해지고 계속 수익은 커가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황 시기 경매 장점 되게 많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경매를 바라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를 보면 경매 물건 파는 게 이렇게 많은 걸 볼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제가 골라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제한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바라볼까? 앞으로 무엇을 살까? 이거 전에 사람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에 가져갈까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거주지역, 관할법원이라고 하죠. 거주지역에 맞게끔 법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서울중앙지법, 북부지법, 동부지법 이렇게 자기의 거주지에 맞는 법원을 보시고, 사람들이 지금 얼마에 가져가고 있는지를 이거 보면 다 지금 유찰이 돼 있어요. 64%까지. 아파트가 64%. 이거 보면은 지금 시기가 좀 불황이구나 라고 좀 느껴지고요. 자, 지금 가격이 6억 9,600짜리가 4억 4,500까지 떨어져 있네요. 여기 뭐 전용 19,002평인데 임차인이 3분이나 있네요. 이렇게. 권리 분석이 2015년이고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이고 2019년, 18년, 21년, 17년.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없으니까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어요. 다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인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이렇게 된 거니까 시세만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주인공은 이거예요. 23억짜리. 23억짜리가 15억 떨어졌어요. 15억. 이게 아까 보니까 한 20억 정도 나오던데 보니까 이거는 아까의 한 가지 허들이 더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허들이 있는데 이 시기에 18억 8천에서도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입찰하지 않고 지금 23억짜리가 15억짜리 떨어졌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다음번에는 이 18억과 15억 사이에 낙찰될 수가 있겠죠. 이게 경매로 산 사람은 가장 낮은 가격에 좀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권리분석, 이 근저당보다 임차인이 더 빠르긴 하지만 이 임차인은 실제로 여기에서는 살고 있지가 않아요. 살고 있지가 않고 여기 현황 상황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권리 분석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서 만나지 않더라도 권리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좀 풀어낼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거가 되게 위험하다고 하면 제가 소개를 안 했겠죠. 물론 투자하는 건 여러분들 책임이니까 지식이 정확하신 분만 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이게 보니까 부동산의 지금 가치를 하나만 알고 법 부분만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방금 하나의 허들을 갖추려고 하는 물건, 그 물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소 기준 권리보다 조금 더 빠른 분이 한 분 있다고 해서 이거는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이면은 충분히 저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면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23억 정도 감정 가격이 되잖아요. 이 물건을 뽑은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수록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냥 깨끗한 물건 사지,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해요. 그냥 편한 거 사면 더 좋은데. 근데 그 한 가지 권리 분석 부분 때문에 내가 보통의 사람은 23억에서 지금 한 20억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저거 같은 경우는 18억에서 지금 15억까지 떨어졌는데, 이 한 가지 부분을 공부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몇억 원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고, 이 중에서 내가 막 선순위 임차인하고 막 다툼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제가 패스를 하고, 그래도 깔끔하게 매입하고 깔끔하게 얻을 수 있는 부분, 공부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로 이 불황의 시기에 경매라는 거를 알고 이 한 가지의 허들, 아까 저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말끔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괜찮은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거는 정답을 알려드리면 원래 임차인이 어떤 부분에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 이 부분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항력을 갖추려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다 전입만으로 판단하는데 이거 플러스 하나의 더 요건이 있어야지 대항력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는 바로 거주예요. 거주 요건을 갖춰야만 해요. 우리 점유 하잖아요. 점유. 그런데 아까 그 물건 보시면 지금 이라고 있지만 여기 전입세대 1차 열람했을 때 여기 현장 지금 경매로 되는 이 물건 자체는 누가 살고 있어요? 물건에는 씨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다른 점유자나 임차인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현황이 잘못돼 가지고 현황상에는 현황으로 맞추면 씨가 있는 건데 이 씨가 자체는 전입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본인이 저 공간을 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권리분석 그런 부분으로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허들을 갖춘다고 하는 게 전입은 빠르지만 실제로 대항력이 없는 거 이 부분만 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10에서 20% 저렴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백화점에서도 이 시기 타이밍을 잘 맞추려고 세일 기간 기다리잖아요. 좀 기다리면 세일을 한다. 그것처럼 내가 한 가지 허들을 가질 수 있는 것만 갖춰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나 보시면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를 놓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자 이렇게 딱 눌러놓으면 아파트가 선순위 지금 다 그렇진 않지만 전입이 저렇게 빨리 있는 임차인들이 있는 물건이 498건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분들은 이 498건을 쇼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경매는 노력한 것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인 거고 나중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갈수록 주택도 할 수 있고 다가구도 할 수 있고 점점 더 쇼핑할 수 있는 물건들은 근린주택이 상가주택이니까 눌러보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1800건으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여기에 상가에 뭐 유치권도 할 수 있고 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금 손실 보지 않으면서 추가 수익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걸 골라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불황의 시기에 경매 공부도 하시고 경매 공부에서 많은 어려운 공부도 아니에요. 일단 한 가지 허들만 넘을 수 있는 그 공부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쇼핑을 많이 할 수가 있다. 쇼핑을 좀 더 괜찮게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